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아프간 카불 함락 속에서 이 남북 간의 문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미국 여론이 초반에는 미군이 철군한다 해서 카불이 함락되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7대3 8대2 정도로 바이든에게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처 다 철수하기도 전에 카불이 함락되고 공항에서 이제 이 안 좋은 그림들이 연출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저런 식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바이든이 이 와중에 캠프 데이비드에 휴가를 가서 상황이 안 좋은 줄 알고 또 월요일까지는 별일 없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국무장관이 하고 그 도중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티 있고 이제 화상 회의를 하고 그러고는 결국 돌아와서 또 이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에 미국이 더 피를 흘릴 수 없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설하고 또 캠프 데이비드로 갔어요. 그 기자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부분은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이 투가면 2조 달러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48억을 8조를 썼더라고요. 하루에 3,300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쓰면서 도대체 뭘 했냐? 그 돈을 가지고 이 언제 함락될지에 대한 정보망도 갖추고 있지 못했나. 지금 공항만 미군 일부 영국 독일군까지 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하루에 출발시키는 사람이 한 1,300명밖에 안 되고 한 비행기 10편 정도. 그러면서 출발을 총 시켜야 될 사람이 35,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현 속도로 보면 8월 31일까지 공항을 통제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국이 최소한 자기들이 분류해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한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의 사람 놔두면 총살당할 그 2만 명에다가 이제 자기들 관계의 국적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8월 말까지 계속되면 지금 탈레반이 지금은 이제 겉으로 온건한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미군이 공항을 다스리고 공항 입구부터는 탈레반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충돌이 안 나고 그냥 미군이 지금부터 한 13, 4일, 2주 정도를 갖다가 철수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세계사적으로 저런 예가 있었는가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더 숨어져 이건 이런 건. 그래서 이 프랑스가 뭡니까 이 월명하고 전쟁에서 DMBF입니까? 거기서 패전을 하고 프랑스에 포로하고 또 부상자들이 이제 나중에 다 떠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한 것처럼 이게 2주간 저런 그림이 연출되고 또 아프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소동은 군이 와서 통제를 하겠지만 계속 될 거고 그러면 저 그림으로 중계되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의 경찰, 미국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 패권 이런 부분의 추락을 엄청나게 감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군을 더 유지하고 그 유지하면서 사람을 빼내고 마지막으로 더 나갈 사람이 없고 하루만 비행기 탁 싣고 나가면 끝나는 수준에서 미군이 빠지는 거하고 이렇게 미군을 갖다가 먼저 다 빼버리고 한 7,800명 남겨뒀다가 공항에는 그러다가 카불이 급격히 함락되고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한 빠져나가던 병사가 다시 들어왔다면서요? 빠져나간 병사가 지금 한 4천 몇백 명이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다시 통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미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실패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라크 가서 실패했을 때 이라크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고 심지어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중동에 있어서 역학관계 이란을 견제하는 시아파 수니파의 관계에서 미국이 굉장히 잘못해서 시아파 초성달 지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시리아까지 저리되고 IS가 나왔다. 이래 했는데 그럼 미국은 아프간에 대해서는 뭔 생각을 또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베트남의 역사는 좀 너무 먼 과거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라크 때
베트남은 이제 냉전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말려 들어가는. 근데 이라크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이었잖아요. 예. 지금도 현재 온고잉하고 있는 건 사태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근데 이게 지금 그 소장님이 쭉 유평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반복해서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바이든이 아마 지금 최대 위기 맞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아주 있다고. 큰 위기 맞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간한테 너가 이딴 식으로 전쟁도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물러난다라고 계속해서 언지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테러를 갖다 제대로 열기 위해서 그냥 철수 기간을 굉장히 장기로 잡아서 단계적으로 남은 마지막에 군사 고문단 일부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거기 스콧 밀러 그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이 네. 한 4,000명 규모의 네. 이 특수 부대를 남기고 나머지는 퇴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특수부대가 빠져나오는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서 네. 특수부대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남기자. 네. 그래서 이 장기가 아니라 빠지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한마디로 일본 말로 후가시를 잡고 빠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쫓겨놓듯이 빠지고 그러다가 빠지다가 수습이 안 돼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일. 근데 그 사람은 잘라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 보직 혐의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딴 데로 좌천을 시키든가 다른 보직을 주든가 해야 되지. 옷을 벗깁니까? 네, 옷을 뺏겨갖고 이제. 그다음에 4,000명 정도라면 약간 여단 한 개 여단 정도 네. 규모인데요. 그럴 경우에 일반 이제 군사적 지식에서 보더라도 마지막 퇴로를 열고 도망갈 때 이제 후방 경계 병력을 반드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나토 이름으로 가 있던 유럽 군의 그 이사프라는 게 이사프라고 미국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메르켈이 굉장히 비난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좀 남아 있을 거니까 조금씩 줄여가다가 어느 정도는 남겼다가 어느 시점에서 빠지자. 그럼 그 사이에 탈레반하고 저 가니 정부를 협상을 시켜가. 그래서 뭐 연립 정권을 구성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 바이든을 좀 비난해야 될 문제가 하나는 이제 좀 봐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군 계획이 사실은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 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확실히 100% 확인 안 됐습니다. 트럼프 이놈이 아프간 이제 합법적인 정부하고는 이야기 안 하고 탈레반하고 적당 협상을 이래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 2월 29일 날 카타르 도하에 탈레반의 망명 정부가 거기 있어요. 카타르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카타르 정부의 중재하에 미국의 아프간 특사하고 그럼도 아프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다음에 탈레반 대표하고 아프간 정부는 없이 그 자리에 이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배석을 하고 둘이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14개월 안에 철군을 한다. 대신 이제 평화적으로 미군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래 놓고 철군 이후에 탈레반이 어떻게 한다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물론 이제 원전은 트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근데 그냥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엎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예컨대 그 오바마 대한 그 이란 협정 핵협정 같은 거 폐기했지 않습니까? 엎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래나 줬으니 이거 장땡이다. 빠지고 싶었는데 바이든은 무조건 저 전쟁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끝내버려야 자기가 이제 민주당이 자기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자기가 이걸 끝내는데 트럼프가 저래 나왔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놓은 걸 확 더 땡겼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일정을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 사고 난다 했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죠. 실제 일진이 떠날 때도 거의 야반 도주하듯이 통보도 안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그람이 제일 큰 기지인데 그 네, 미국 최대 기지 바그람에 그 같이 싸우는 아프간 정부군 사령관한테도 우리가 오늘 간다라고 안 하고 자고 일어나니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이든 양반 웃기는 게 물론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철군하겠다. 또는 무슨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지 않는 자를 우리가 돌봐줄 이유가 없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건 사실입니다. 맞는데 자 그러면 그걸 미리 했어야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아니 그렇게 말이 맞다면 2011년입니까?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직후에 미국 빠져나가야죠. 이제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간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오바마는 그때 10만 명까지 정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싸움을 크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미국이 말은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이 개입해놓고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건 이건 다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10만 명만 예. 저 탈레반이 8만 명밖에 안 되니까 예. 미군이 직접 월급을 주는 군대를 10만 명 육성해서 예. 우리가 직접 월급을 주겠다 하고 병사 얼굴을 보고 직접 월급을 주고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예. 35만 명의 군대를 육성한다고 오바마가 큰 소리를 쳐서 장부상에도 없는 35만 명을 실제는 500만밖에 안 된다면서요. 월급은 예. 이제 아프간 정부 보고 주라 하니까 예. 전부 가짜 군인을 양성하면서 월급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잖아요. 저놈들은 아편 장사회가 그렇겠죠. 탈레반은 페이를 많이 주고 예. 이쪽은 페이가 정부군 월급이 예. 떼먹는 게 대부분이고 그나마 주는 놈도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결국 언론에 난 게 사실이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패한 그 아프간 군대 내용을 보니까 무기 팔아먹고 하는 게 완전히 중국 그 장개석 군대 그다음에 월남 사태 뭐 거의 차이가 없더만요 보니까 예. 기름 팔아먹고 기계 중장비가 다 넘겨버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 이게 어떤 그 거기서 미군이 철군한다는 수모를 당했다는 거 이상으로 바이든이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거는 신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오래 전부터 이런 사태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겠다라고 다 깨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실제 철군할 때 7월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거 안정적이다. 버틸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불과 이렇게 며칠 만에 다 뒤집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또 특봉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중국이 뭐 탈레반하고 뭐 최근에 왕이가 만나고 하니까 중국이 뒤집어 세우기 위해 이제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랬다. 또 미국의 모든 또 전지전능설 하에서 이야기할. 그건 결과적으로 봐야죠. 그건 결과적으로 그래 되면은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지. 그게 지금 당장 괴로운데 전비 문제도 없간데 근데 그게 주 요인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그 1대1로 사업을 갖다가 중국이 뭐 그쪽에다 추진하겠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근데 왕이가 급하게 그 2인자 바그다르던가요? 알리 뭐 간이 바르던. 근데 이 간이란 이름이 도망친 대통령도 간인데 아랍애들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정조하러 이름 다 갖다 붙이니까. 근데 간이가 숱하게 있더라고요, 간이가. 근데 바그다르 제2인자하고 만나는 나라에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좀 이중성이 있는 게 중국 역시 굉장히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쪽에 거기 이슬람 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건 탈레반도 알고 있을 거고 혹여 그쪽으로 아마 이슬람 과격파들이 영향권 행사하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우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탈레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중국이 그것도 일종의 저는 초조감이 좀 반영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라든가 인도, 파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 다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프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저게 인구가 4천만에 영토가 한국에 남한에 한 7배, 6.5배. 예. 그러면 저 나라에 뭘 묻고 사느냐? 감은 황량한 그야말로 계곡가, 그냥 사막 같으면 구경거리나 되지. 사막도 아닌 그야말로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밖에 잘 없고 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 나라에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역사에서 무굴 제국인이 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쭉 내려오면 파키스탄, 인도까지 내려오면서 초원까지 엮어서는 나라가 되지만은 저 부분만 떼갖고 나라로 간다라는 부분이 지극히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로. 그러니까 저런 규모에서 국가 통치라는 것 자체도 산들 사이에 도시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산업이 한마디로 이 아편 재배가 마약 재배가지고. 네, 그거 주변 나라에 팔아먹고 하는 게 유일한 산업이다. 그러면 저 나라가 일종의 실패한 국가로 솔직히 말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참 우습긴 하지만 참 대단한 게 걔들 영국, 소련, 미국 다 몰아냈거든요. 예, 이제 다 세계 큰 대전을 다 치렀는데,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복사이드라는 게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은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파내는 비용이 수익 비용보다 더 크다는 자원은 다 땅에 들어간 인풋 아웃풋의 비용 대비 가성비인데.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걸 실제 발굴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육로로 그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70년대부터는 이제 시아파 순위파가 있을 때 시아파가 굉장히 반미적이고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었거든요. 근데 탈레반 얘들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되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시아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조금 괴롭죠.
파가 다른 애들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탄자 붙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슬람의 기본 이제 그 문화적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치적 과격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 탈레반이라는 데 대해서 탈레반의 이제 국가 형성이라는 데서 굉장히 이제 주변국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자들이 왜 그 침략의 화근이 된 네. 그 알카에다, 예, 오사마 예. 빈라덴을 네. 불러들이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저것들이 거의 한 50명 단위의 해교 원리주의자 집단이 파키스탄, 인도 뭐 또 저기 저 심지어 뭐 탄자 붙은 나라에도 조금씩 있대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련하고 싸울 때 그전에는 조직화되지 못해가 네. 지극히 약했는데 미국이 무기를 대주면서 그렇죠. 스팅어 미사일 저놈들을 같은 갖다가 거. 무기만 대줬겠습니까? 돈도 네, 대주면서 저놈들을 규모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산골 양아치가 네. 어느 날 그냥 이게 도시 조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 세계를 상대로 싸우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탈레반이 강경한 해교 원리주의를 하니까 세계가 탈레반을 다 비판하고 고립을 예,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놈들이 세계를 상대로 공갈을 치려면 이 국제적으로 노는 조폭 조직이 필요하다 해가 해외에서 이 다국적 조폭 조직을 수입한 게 요즘에는 걔들 뭐 인터넷으로 다 모집한다면서요. 네, 이제 알카에다한테 예. 20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예. 옛날에 탈레반은 다 죽어버렸고 예. 저는 한 5, 60대면 죽으니까 요즘에 알카에다는 그 요즘 탈레반은 세대 교체가 된 탈레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나왔을 때는 이게 마치 이제 조폭이라는 할 수 없고 동네 건달 수준이었거든요. 무슨 뭐 미아리 녹적기 뭐 신촌 밤한개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듣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봉천동 스레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조폭으로 이제 성격됐던 이문한 거 보니까 물론 여전히 뭐 우습게 생겼습니다. 그냥 수행기로고 걔들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전력인데 워낙 아프간 정부군이 개판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한 게 러시아 체첸이 제일 골치덩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체첸이 또 순위파래요. 네. 순위파 중에 개파가 많은데 순위파 제일 또 가격한 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 굉장히 피곤한데 유일하게 파키스탄만 뭐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파키스탄만 옛날부터 이게 탈레반의 후원자라고 예. 얘들만 좀 좋은 게 근데 파키스탄이 무슨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친중 정부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가 거기 이제 1대1로 사업도 망해가지고 지금 그 디폴트 사태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뭐 뭔가 이거 가지고 또 활로를 못 쓰게 보려는 그런 정치적 야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 이후에 미국에는 큰 실수를 한 거는 사실인데 도망가더라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라크를 갖다 조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라크가 소위 말해서 이란 시아파죠. 예. 순위파 이제 양대 이제 세력이었는데 그게 근 10년 동안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 둘이는 계속 전쟁을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라크를 완전히 조직을 말살해가지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슬람 과격파들이 지금 이란하고 내통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라크가 후세인은 순위파인데 네. 그 순위파가 이라크의 25%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한 70%는 네. 시아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후세인 등 이 순위파 강경 집단이 시아파들을 누르면서 정권을 이라크를 지배시켰다고 지배해오다가 네. 후세인이 제거되고 뚜껑이 열리니까 네. 네. 이란이 아예 이라크를 접수해버렸죠. 그렇게 지금 이라크가 이란의 일종의 위성 국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 그 다음에 저기 좀 시리아에 네. 아사드 그것들도 또 보면 소수의 시아파에 가까웠는데 네. 네. 그래서 순위파 사우디가 미는 것들이 저항을 하고 쿠르드 쪽이 저항을 했는데 저게 또 소련이 도우고 이스라엘 그 이라크 뭡니까 이란이 도와가 네, 이란이 심지어 뭐 공군까지 다 보냈더라고 육군까지. 네. 그래서 저것들도 또 상당히 죽다가 살아났는데 거기 IS가 이렇게 설치니까 미국이 용인을 해준 거죠. IS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이란이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술에서 쫓아낸 게 이란 의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갈수록 배가 고여가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계속 전쟁을 했었고, 그러니까 순위하고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멘에서 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순위 시아파는 인류 멸망할 때까지 절대 화해 안 합니다, 얘들. 안 합니다. 예. 철저히 경쟁하고 이제 반목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잘 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의 패권은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라크가 저렇게 몰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지금도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 계획에서 얘들이 만약에 화평을 하게 된다라면 이스라엘이 고립되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평화 협정 같은 걸 갖다 갖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분쟁을 갖다가 그냥 항상화시켜야 되는 그다음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아파가 강경파고 순위파는 옹호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입니다. 예, 사우디의 네. 왕조가 원래 와하비파라고 네. 와비즘이라고 해가 해교 중에서 아주 강경한 원리주의에 기반을 네.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에 종교 경찰이 있는 나라가 사우디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 사우디 정권이 썩었다고 하면서 네. 또 그 안에서 더 강경한 원리주의가 또 나타나가지고 네. 사우디 네. 정부를 대상으로 왕족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고 네. 뺏다가게 노는 놈이 그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자기 나라에서는 더 강경한 이 순위파 테러리스트들을 누르지만 해외에는 이 강경한 테러리스트를 사실상 뒤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라크에 알카에다도 지원하고 탈레반도 지원을 해서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게 종으로 횡으로 복잡하게 얽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 확실한 거는 미국이 가는 데마다 말려가 튕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자꾸 자기 스스로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그 소장님 그 아프간 그 재건사 PRT라는 거 그거 할 때 일본이 8조 정도 우리가 1조 뭐 1천억인가 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건설 계획 한다라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프간 자체의 어떤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제대로 된 친미 국가가 형성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미국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중근동, 러시아, 중국 견제. 예, 근데 그건 사실은 희망상에 불과한 거고요. 그 사막에 꽃이 피는 걸 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멘이라는데 예멘이라는 조그만 나라였던 경험 가지고 전 세계를 뭐 중동 사회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인종주의적인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얘들은 안 된다.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한테 무슨 헌법을 주고 법치를 하라, 시민사회를 형성하라, 민권 절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갖다가 지금 정경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강요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오늘 그 한국의 역할, 네. 그러니까 이 아프간 사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네, 오늘 이 네. 이야기를 마저를 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그룹과 또 사우디가 지원하는 그룹 사이에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뭐 있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던가요. 예. 거기에 뭐 부족까지 같이 붙어 있지만은 네. 결국은 사우디 지원군과 예. 심지어 사우디하고 UAE는 예멘에 내전에 직접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이란이 지원하는 애들이 또 그 한 축이고요. 사우디하고 예멘은 굉장히 사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중동에 또 카타르는 예. 그 알자지라가 카타르에 있죠. 예, 맞습니다. 알자지는 UAE. UAE 있나요? 예. 그래서 카타르가 또 보면 예. 이란 편을 들면서 사우디가 지난번에 그 막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카타르 가도 까보니까 그 UAE하고 바레인하고 사우디가 예, 합세해가지고 고립시켰죠. 그 왕국인데. 근데 저놈들이 뭐 저기 뭡니까 월드컵도 유치하고 저러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탈레반이 세계 창구를 갖다가 카타르 또 도하를 세계 또 창구로 써서 거기 본부가 있어요. 네. 대변인이 도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면 네. 중동이 종으로 횡으로 했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기름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동에서의 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필요했죠. 있었지만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기름은 턱없이 적은데 이제는 이 셰일 가스 있으니까. 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사실은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건 맞습니다. 기름이 그래서 그게 한 10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시 때 초반만 해도 중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강했죠. 근데 10년 안팎으로 이 세일 오일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머릿속에 이론상으로 세일 오일이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고 실제 가성비가 이제 이 도달함으로써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귀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귀찮음이 역력하게 보이니까 지난번에 보면 시리아에서 이 쿠르드족을 갖다가 방치한 채 또 트럼프가 철수시켜버렸잖아요. 미군 특수부대들을요. 그러면서 이제 터키에 또 패권까지도 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거래를 하는 게 터키가 카불 공항은 우리가 지켜줄까?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들한테 또 돈도 좀 지원해주고 여태까지 너네 독재 때문에 우리가 좀 너네 조졌는데 덜 조질 거니까 너가 요 카불 공항만 좀 지키래. 요런 거래까지도 지금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이번에 좀 말수출을 한 게 저런 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철군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든지 그러면은 좀 더 오버하게 보자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야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을 반영하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절대 세계 최일선의 정치 무대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되면은 다 양아치급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꾸려 할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야, 근데 그런 걸 자기와 가치를 나누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꼭 이런 어설픈 나라들 들어오거든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게 있죠. 기축 통화는 포기 안 하면서 세계 경찰은 안 하겠다. 당연하죠. 기축 통화도 포기해야지. 네?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면 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끝없이 부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예, 못하는 예, 끝없는 부채를 갖다가 달러를 찍어내서 마음대로 엄청난 하는 메리트죠. 게 예. 그게 기축 통화국으로서 미국인데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냥 미국 국내용 달러를 발행하고 이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를 포기해야지. 근데 세계 국제 기구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 기축 통화도 유지하고 싶고 IMF도 주무르고 싶고 유엔도 지금 뒤에서 주무르고 싶으면서 세계 경찰은 안 하겠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뭐 새삼스럽게 느낀 거는 뭐지, 문재인이나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쇼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다른 주요 선진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5년마다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다 보니까 그 계기마다 전부 쇼를 하려고 그래요.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안전하게 넘어왔다면 공항에 나서 영접하고 그거 자체로도 이제 호기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선거에. 근데 지금 다음 선거 악재 같거든요, 이거는. 그림이 너무 안 좋아져. 예. 그 사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사회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성경의 종말론적 해석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투라 해가지고 그 지형을 달 살펴보면은 되게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지역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터진다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잘 보면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전쟁, 그거에 체제를 준비 단계를 갖춘 게 아닌가 싶은데, 막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아무튼 아프간이 탈레반이 집권했다는 게 아마 국제 정치로 굉장히 이제 선진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문제긴 한데, 이제 시사 문제를 이제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다미나한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깡패 같은 놈들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선진국이 지향하는 예. 뭐 여성이나 아동 학대에 대한 걸 갖다가 그다음에 고문이나 처형을 할 때 그럼 선진국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지켜볼 거냐? 그렇죠. 가다피한테 무슨 행위를 적용했습니까? 자국민을 학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다피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공군 지원을 했어요. 공군 지원을 안 했으면 리비아에 뭐 가다피가 되죠. 넘어졌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유럽 군대하고 미군이 다 양쪽이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서 이 공중 지원을 해줘가 가다피를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가다피가 자국 국민 학대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탈레반이 앞으로 가다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국 국민 학대를 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선진국은 이제 여기 아프간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그때 아마 제노사이드 호로코스트를 적용해가지고 아마 나토군이 아마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예컨대 보스니아 보스니아 그 내전 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의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오늘 출근하다가 아침에 그분 생각이 잘 안 나는 전에 그 뭡니까 이라크에 그 소장님 계실 때 우리 김선일 사건 났을 때 있죠. 그때 그때 외국어대 무슨 아랍 교수인가 이희수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그 사람 다시 나타났는데 떠들고 있더만 요즘요. 근데 뭐 중동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건 부분적으로 인정하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탈레반하고 빨리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논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제가 볼 때 이슬람 신도가 아닌가 나는 그래 보고 있어요. 문재인도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아니고 문정인. 문정인이. 그런데 그 사람 같이 전문가 인석하면서 너무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을 봐야. 그러니까 이 사태가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 뭐 신문에서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뒤에 빠져가 있다. 미국 뒤에 미국 가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 하는 거 보고 대충 따라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괜히 섣불리 이거 나중에 그냥 리비아 같은 사태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이. 그럼 네 군대 보내라고 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신문에 글도 쓰고 하는데 참 웃긴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벗어난 이야기는 한데 최근에 외교안보 위원장 된 사람. 이름이 뭐다? 홍현익이 아닙니까? 홍현욱인가? 홍현익. 홍현욱 같습니다. 홍현욱인 건데
이게 처음에 왜 그 뭡니까 뭐 북한에다가 그 연합훈련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비난이 상당히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희재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뭐 참수 훈련도 해야 된다. 북한은 박살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얘가. 그러다가 또 웃기는 게 최근에는 국민일보인가 어디에 또 기고를 했는데 비스마르크의 외교 노선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천천히 다 읽어봤습니다. 하도 웃겨서.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비스마르크가 마치 평화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한 거는 피와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혈제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런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독일은. 예. 홍현익입니다. 홍인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이 사람도 보면 소위 말해서 자기 막시스트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그때 시류에 영합에서 하다 보니까 아차 내가 말실수했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급기야게 말을 바꾸고 하거든요. 180도 예.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지금 외교안보 연구원에 지금 수장을 했다는 게 한심한데 이게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외교부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문정인이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또 근데 대답했어요. 중국 문제 너무 이제 굴욕적이다. 국민들의 어떤 반중 정서 이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삼불 그 선언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정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삼불 선언 해준 적 없다. 문서에도 나온 바가 없고 그거는 그냥 말로만 버발로만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외교부 직원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이때요 문서가.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외교부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삼불을 해주되 그러면 우리가 받아낼 게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은 사드 문제 때문에 풀어준 거 그거 사후 처리해달라던가 이런 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서 중국이 응들러 가지고 일체의 대가 없이 그냥 삼불 선언 해준 거라는 지금도 문서가 기록돼 있답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정인은 문서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예.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다 공개되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암살 사건 그 관련 문서도 2038년에 다 공개되는데 세상에 거짓말은 없는데 이거 탈레반 정권과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관계 설정 이것도 굉장히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아마 나중에 큰 아마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자, 내주에 이 아프간 사태 진행을 좀 더 보면서 이것과 지금 한국의 남북 관계 또 지금 대만의 문제, 한국의 문제, 미군 철수의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지금 거의 뭐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 오늘 그 허대사님 모시고 그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좀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